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뭡니까?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일단 지문에서는 나와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빠졌어요? 중간이 빠졌어. 중간이. 그렇죠? 중간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정도 의미 한번 잡고 갑시다.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C한테 팔아서. 자, 그러면 원래는 A에서 B로 등기되고 B에서 C로 등기돼야죠. 근데 여기 봐봐요. 최초 향전이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해주는 거. 이게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등기되고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등기해주니까 뭐예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은 없어요.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특별조치법에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올 필요 없이 봐봐요.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등기가 끝났어요. 등기가 끝났으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데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게 이제 달라져요. 원칙은 뭐예요? 무효야. 왜 무효일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의미를 가져옵니다. 여기 뭐라고? 이게 이제 이걸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무슨 합의? 사법상 합의. 합의가 뭐예요? 이게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실체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실체관계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래? 이제 못 읽어요. 겁먹어서. 이게 단서 규정이야. 그래서 민법에서는 우리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은 대표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다? 단서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어. 그래서 단서 규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합의, 그 실체관계가 부합하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져줘야 돼. 그러면 A가 B한테 집 한 채가 있는데 B한테 팔고 C한테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사람과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C는 뭐다?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등기 청구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B한테 C한테 팔았어요. 합의가 있는데 합의가 단절됐어요. 이때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럼 누구 걸 대의 행사해야 돼? B 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례 문제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거기 2번에다 줄잖아요. 자, 토지거래가구역 줄쳐놓으세요. 토지거래가구역.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거는 단속 규정이 아니에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합의가 있든 없든 언제나 무효가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미 등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생략 등기가 있어요? 모두. 그 중간은 뭐가 빠졌어? 중간이. 모두가 빠진 거. 그럼 거기에다 줄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B한테 팔았습니다. C한테 팔았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을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보전 등기해서 앞에가 모두 빠졌어요, 안 빠져요? 빠졌죠. 근데 어차피 얘가 등기부를 개선하나 얘가 등기부를 개선하나 이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모두 생략 등기도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 그러면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출 등기의 유효성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A가 이제 B한테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뭐예요? 자, 정의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정의를 주려고 그랬더니 정의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정여세가 많이 나간다 해서 짜네요. 그래서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고.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그러면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이게 은닉행위가 되는 거야. 은닉행위. 근데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 가요? B한테. 그러면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근데 아버지가 걸리면 뭐는 추징은 돼요? 정여세는 추징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권리변동의 가정이 거기 있죠. 불부합한 경우. 무슨 행위라고 써놨죠? 은닉행위. 자, 등기원인이 정여인데도 매매를 은인으로 하여 행한 이전 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보죠. 자, A가 집에 한 채가 있어요. 무슨 집이에요? 하얀 집이에요. 그렇죠?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 자리에다 흰 집을 하나 줬어요. 같이 달라요. 알았죠? 그럼 요 표제부를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또 하나는 A가 이제 B가 이제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요 1억이 뭐예요? 피담보채권. 요거는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을 갚았으면 요 저당권 소멸해야 하네. 당연히 소멸하죠. 그걸 뭐라 그래? 부정성이라고 그래. 근데 요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가? 187조로 들어간다는 거야. 부정성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이제 요 사람이 갚았으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어요? 무슨 등기죠? 무효등기야. 근데 A가 B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야, 저당권자야. 저번에 나 1억을 갚았는데 그거 우리 무효등기, 말소등기 하지 않았잖아. 그걸 써먹어서 다시 1억을 구워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등기 뭐예요? 이용.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무슨 건? 저당권. 두 자로 본지만. 권리잖아, 권리.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 그러니까 처남도 좋고 매부도 좋아요. 매부 등기관은 업무 범위가 축소가 돼서 좋죠. 근데 처남들은 왜 좋아요? 등기 비용이 안 드니까 좋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 등기 비용은 인정, 불인정? 인정. 어디에서? 권리의 등기에서. 권리의 등기도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자, 그러면 그게 한번 봅시다. 자, 신축 건물에 관한 무효 등기 이용, 적폐제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을 묶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용할 수 있고, 건저당 설정 등기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 뭐예요? 권리죠. 그럼 권리의 등기라도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 정도만 우리 이제 확보가 되면 물권법에서 하나, 등기법에서 하나. 그래서 두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잡아놓으라고요.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제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옆에 한번 봐봐요. 제7절 봐요. 등기소. 등기소는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제8절 뭐가 있어요? 등기관. 거진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제9절 뭐가 나오죠? 등기부. 등기부는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기초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일단은 거기 64페이지 보니까 등기의 종류에서 일반 등기부.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어. 그러면 특별법상 등기부로서 임목, 선막, 공장, 공업재단, 강업재단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등기법의 대상은 될 수 없어. 등기법의 대상은 단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래? 자, 고유번호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고유번호 14자리라고 써놔요. 고유번호 몇 자리? 14자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이제 제대로 돼가네요.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제대로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13자리 잘하네요.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고유번호와 토지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그때 X. 자, 표제부로 갑니다. 1. 토지 동그라미 잖아요. 토지. 2번은 건물 동그라미. 자, 건물. 그러면, 자, 위에 거는 토지 등기부고, 밑에 거는 뭐예요? 건물 등기부. 대표적인 차이가 지목입니다. 지목 줄잖아요. 자, 지목. 자,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돼? 토지 등기부.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이제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럼 그 옆에 여백이 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서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요거는 이제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써놔봐요. 자, 소유권의 제한 범위. 소유권의 이전 범위. 그렇죠? 자, 그게 오른쪽 65페이지 갖고 올고 옆에 여백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의 제한 범위가 뭐예요? 소유권의 제한 범위가. 뭐라고 써놨죠? 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자, 소유권 이전 범위가 뭘까요? 그러면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자, 비전형 담보. 그럼 비전형 담보가 뭘까요? 여기에 변칙 담보야. 변칙 담보. 그럼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이해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소유권의 제한 범위 전형 담보다. 그러면 전형 담보는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소유권의 제한 범위를 이용한 겁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무슨 가치를 제한하는 거죠? 처분.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질권도 등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범위는 뭐냐? 뭐라고 써놨죠? 담보, 가등기,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범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양도 담보 한번 말씀드리고 매도 담보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제 이해를 좀 하자고요. 양도 담보가 뭐고 매도 담보가 뭔지. 자, 매도 담보부터 세개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B를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 걸까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근데 되돌려 사는 게 무슨 특약? 판매 특약 등기야. 자, 읽어봐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이게 매도담보야. 매도담보. 그러면 봐봐. 그럼 문제 나가요. 그러면 뭐, 매도담보는 그러면 소유권 무슨 범위? 소유권 무슨 범위? 이전 범위. 그러면 한매특약은 각구의, 한매특약은 얼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때 X. 각구의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전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자, 잘 잡아야 돼요. 봐봐요. 저 하나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 자, 여기 봐봐요. 자, 성격 한번 파악해봐요. 혹시 계약법이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계약법 점수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성격 개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계약법이 안 나온 사람은 성격이 뭐다? 꼼꼼하지를 못하는 거야. 계약법은 꼼꼼해야 돼. 토시 하나의 계약법은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법은 바운더리가 좁기 때문에 뭐 13개, 14개 테마밖에 안 돼. 그 중에 10개가 나와요. 근데 계약법은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계약법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계약법은 뭐다?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럼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채점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이 계약법이 안 나온다. 성격 뭐다? 덜렁덜렁 되는 성격이 있어. 덜렁덜렁. 아, 진짜 성격 파악하기 성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사특별법. 6문제가 나오죠. 민사특별법 다 맞춰요? 아, 못 맞춰요? 그럼 공부 더럽게 안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게을른 사람이야, 게을른 사람. 민사특별법은 뭡니까? 게을른 사람이야. 민사특별법은 하면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채점을 해볼 때 민법. 제가 옛날에 다 마루타는 수강생들 일부러 다 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다 상담을 해줘요. 계약법. 점수가 안 나와. 꼼꼼히 공부 좀 하세요. 그래요. 여기 보면 민사특별법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꼼꼼히 하지 말고 좀 부지런히 좀 해오세요. 그래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민사특별법이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나온 사람은 이거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냥 무늬만 공부하는 사람이야. 무늬만. 그냥 보따리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보따리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공시법에 무슨 파트가 있어? 지적 파트, 등기 파트. 지적 안 나왔다. 이거 진짜 게을른 사람이야. 지적은 요거는 부지런히 애우고 쓰고 12문제 만점만. 이건 틀리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근데 등기는 뭡니까? 등기는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안 그래. 이거는 탄력적이어야 돼. 머리 구조가 탄력적이어야 돼. 요거는 2에 플러스 암기가 조금 돼야 돼. 암기할 게 몇 개. 요거 등기는 암기를 줄여주는 게 뭐예요? 주목적입니다. 지금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성격 파악이 나타나는 거야. 봐봐요.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 봐봐요. 자, 봐봐요. 소유권이 뭐 됐어? 제한이 됐어. 소유권이 뭐 됐어?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명의가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 명의가 넘어간다면 봐봐요. 읽어봐요.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명의신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이 사소한 하나의 단어에 뭐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뭐 가등기? 담보.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뭐가 이전된 거야?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얼구야, 갖구야? 갖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 가등기는 소유권이면 갖구, 소유권 이익이 걸리면 얼구야. 그러면 다음 중 갖구에만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담보, 가등기. 자주 쳐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봐봐요. 지금 뭡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시간 있어봐요. 지금 뭐야? 오늘 뭐 민법 선생님 안 오고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여놓는 거예요. 그냥 죽여놓는 거예요. 죽여야 그냥 죽여야 돼. 그냥 죽여야 돼. 죽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그나마 잡아놔서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 끝나는 대로 하여튼 살아있지 못할 줄 알아요. 제가 촬영이 지금 바로 끝나면 서울에 가서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못 잡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민법 선생님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무슨 민법 선생님 오지 말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보가 등기. 그럼 여기 무슨 담보예요? 그럼 양도담보 봅시다. 이 사람이 채권자야. 이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야. 채무자.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구워줬어요. 세상에 공짜로 구워줘? 그럼 이제 채무자한테 뭐예요? 채무자 네 집 나한테 넘겨줘라. 명의만 넘겨줘라는 거야. 그럼 명의가 넘어가서 이 사람은 무슨 도인? 양도인. 이 사람은 양수인. 그래서 공통점. 이게 양도담보야, 양. 요거는 이제 매니까 매도담보. 요거는 양이니까 양도담보. 명의를 누구한테 넘겨줬어? 채권자한테.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하고 있어? B가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양도담보야. 양도담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담보가등기의 대상이 되려면 등기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럼 동산의 양도담보는 담보가등기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왜? 등기가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무슨 담보? 양도담보. 좀 요 집이 3억짜리야. 근데 얘가 이제 돈을 안 갚아서 이자가 1억 7천이 됐어. 1억 7천이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3억. 어디가 많아? 그러니까 너 집 꿀떡 창치지 마. 1억 3천원 얘한테 돌려줘 마. 그거 하는 게 바로 담보가등기라는 거야. 무슨 절차를 걸쳐라? 청산 절차를 거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꿀떡, 이게 옛날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집을 꿀떡 삼겨가지고. 그런 거입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놔. 그게 무슨 가등기? 담보가등기야. 이거는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뭐다? 양도담보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여기 1억 2천짜리야. 지금 이자 안 갚아서 1억 7천이야.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담보가등기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게 작잖아.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초과된 경우만. 요게 초과되는 경우만 담보가등기에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무슨 담보? 비전행담보. 무슨 담보? 변칙담보. 무슨 법리야?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는 걸어서 가구에 기록된다. 명의가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넘어갔어요? 그럼 얘네들이 명의신탁이 적용이 있다면 담보가등기와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배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명의신탁에 뭐다? 적용 제외된다. 그냥 저절로 나올 거야. 또 봐봐요. 우리 형님들 또 외워요. 담보가등기, 명의신탁에서 적용되는 거. 담보가등기 적용제, 양도담보제, 매도담보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신탁 등기야. 그러면 신탁 보면 명의가 넘어간 거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요 관계를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등기를 명의 신탁했어. 요 사람 무슨 자? 수탁자. 여기는 신탁자. 이거는 수탁자. 대내적 관계 소유권자.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 그러면 우리 신탁 등기에서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거든. 그러면 신탁법에서 신탁하고 명의신탁의 신탁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제된다. 그래서 신탁법을 어디에서 배워? 학교론에서 배우잖아. 학교론에서. 그래서 부동산 신탁과 관련돼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선의미는 이제 절대 안 틀리겠네요.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갖고다 얼고다? 갖고. 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이고. 여기는 소유권의 제한. 요게 바로 뭐다? 전형담보. 유치권, 일권, 저당권. 소유권 이전 법리는 뭐예요?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래서 여기에 자주출제돼.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어디에 기록된다? 갖고. 그렇죠. 갖고라는.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하고 어떤 법리가 나요? 가등기에도 갖고에 기록돼야 안 돼요. 얼구에도 기록되죠. 그러면 요거하고 구분이 안 돼. 담보가등 공시력이 미약해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갑구에 기록된 것은 담보가등기인지 일반가등기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공시기능이 취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해봐야 돼, 주인한테. 그 담보가등기야, 가등기야. 그러면 뭐라고 전화해요? 그거예요. 담보가등기, 가등기라고 그러면 담보가등기고. 가등기라면 일반가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뭘 해봐? 전화 읽어봐요. 전화 그러면 안 돼.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 그러면 안 돼. 우리 판례는 실체관계를 따져야 된다라는 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개망신 당하지 말고. 그러면 얼굴에 적혀있는 것은 담보가등기야 일반가등기야?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전화를 했다면 중개사 사무실 차리고 그 얼굴에 적혀있는 거 담보 가등기요? 가등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예요?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공시법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냐면 이동희한테 배웠다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동희. 그렇죠. 이동희한테 배웠다고 그래. 그래, 그건 뭐, 그게 일반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하는 거. 그럼 뭐, 이동희 선생님 잘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지. 성격에서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 제일 잘해요. 잘해요, 성격이. 잘하는 거지,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 왜 적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생존이다? 적자 생존이라는 거. 적는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그래요. 공법은 체계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공법 선생님이 체계가 흘러가는 과정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적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 흘러가는 과정.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월 달에 뭘 외우라고 그랬어요? 목차 외우라고 그랬잖아. 목차. 11월 달만 해서 목차만 외웠어 봐. 지금 공법이 점수가 90점이 안 나오는가? 공법이. 그러니까 공법은 6개 법률이니까 목차를 못 외웠으니까 도계법 하면 저게 주택법이요. 건축법이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걸. 목차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차를 해도. 제가 형님들한테 다 써먹어 봤어요. 형님이 저기 종로에 있을 때 어떤 형님이 와서 국에서 나 공법이 안 나와. 처방 좀 해줘. 오늘 뭐더니 형님 진짜 처방해 줄 테니까 들을래요? 그랬더니 들은데. A4 용지에 공법 6개, 그때는 8개 법률이야. 그래, 목차 다 써오라고. 목차 100번 써오라고. 써왔어요. 100번을 썼어요. 썼어. 그러고 나서 접읍시다 그랬더니 안 와. 왜 안 와요? 이제 안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차를 100번 쓸 때 목차가 달달달 읽힌 거는. 그러니까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형님 어때?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목차가 머리에서 쫙 그런 거예요. 지금 공법을 못 잡는 것은 뭐를 못 잡는 거다? 목차를 못 잡는. 그래서 공법 선생님 쓰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자꾸 체계를 외우라는 소리야. 체계를 외우라는 소리예요. 숙제를 해줘도 숙제하는 방국에 써오라고 그러면 써오겠어요. 그래서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는 갖고 읽고,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갖고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갖고에 기록될 사항을 골라라.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래서 갖고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기억해 줘야 돼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자, 구분건물 그럼 봐봐요. 구분건물 좀 외우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빌어라고 그래도 안 외워. 자, 아파트는 몇 부분? 4부분. 그러면 뭐예요? 4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 비율과 대지권 종류. 그럼 그걸 탁탁탁 가서 지금 줄쳐놔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네,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찾았어요? 예, 2번은 뭐예요? 대지권 표시. 그럼 갖고 올고는 뭐 돼 있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4부분이다. 선생님은 저 집합 건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뭐예요? 그냥 웃지요. 그렇죠. 웃어야 돼, 이제.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4부분. 그러면 우리 작년, 재작년에 봐봐요. 거기 문제 한번 봐봐요. 제가 뭐라고 노출자는 그러면 자, 봐봐요. 거기 안에 잘 뚫어지게 쳐다봐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동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맞아요? 맞네. 그러면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지목이 기록된다. 맞아요? 맞네. 그러면 대지권 표시란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된다. 어때? 맞아요? 그러면 한동 전유 부분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죠. 소재 지번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 건물 표제부 건물의 표시이거든. 한 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기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집합 건물 나온다고 그래서 안 나온? 나온다니까. 기본적으로 해놔야 된다니까. 기본적으로요. 자, 제10전입니다. 정부의 보전 현황 딱 하나 해놓을 게 있어요. 연구 보전. 거기 6개 딱 꽉 써잖아요. 연구 보전.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원부, 도면. 무슨 목록?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이게 연구 보전. 기본으로 깔는 거예요. 딴 거는 안 하더라도 요거는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깔고 가려. 자, 그러면 봐봐요. 작년, 재작년에 문제 한번 볼래요? 거기 첨부 정부 있어 없어?
없죠? 청부 정보는 연구 버전 장부다. 어때? X. 연구 버전 장부는 몇 개? 6개. 그렇죠. 6개. 요번에 감정평가 3월달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신탁 공부는 10년 버전 장부로 한다. 어때? X. 신탁 공부는 무슨 버전? 연구 버전이에요. 연구 버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자, 매매 목록 현강 편찬할. 제일 꼽고 있는 게 매매 목록이야.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 연구 버전 장부입니다. 매매 목록 옆에다 2개 이상이라고 써놔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작성해 주는 거고. 2개 이상. 자,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은 그 옆에다가 5개 이상이라고 써놔요. 항상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원칙. 매매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부동산이 5개 이상. 5개 이상. 자, 연구 버전 장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제 장부의 관리 공개에 있는데, 뒷장 맨 밑에 한번 봐봐요. 67페이지 맨 밑에. 자, 67페이지 맨 밑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있어요. 그 6개 기본 상식이야. 나오든 안 나오든. 자, 거기 1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찾았어요? 전부 증명서 몇 개? 2개. 현재 소유,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2 종류가 있고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뭡니까? 3개.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그 마지막 한 5개, 그거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제발 좀 알아둬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상식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뭐가 있는지. 이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업하면 개망신이야, 개망신. 그러니까, 그 5개는 상식적으로 좀 짜라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는 그 정도만 보면 돼. 등기소, 등기관은 안 나오니까. 자, 제2장 등기 절차 찾았어요? 자, 또 다음에 또 복습. 자,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명신청주의. 찾았어요? 원칙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당사자 하면 신청, 관공서 하면 촉탁, 등기관 하면 직관, 법원에 명령 등기는 그 옆에다 이의신청이라고 하잖아. 다 배운 거 또다시 복습하는 거야. 또다시 복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칙 나왔어요? 자, A 밑에다가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A외 밑에다가 법률 규정. 자, 원칙 A가 있잖아요. A 밑에다 법률 규정이라고 써놓으라고.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자, 조회식이 있잖아요. 다시요. 자, 원칙은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가 뭐예요? 직관, 법원에 명령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그래서 A 밑에 뭐라고?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잘 들어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에 어한다. 맞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원칙이야, 원칙이에요.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봐봐요. 공부 저렇게 안 하는 거 봐봐요. 주등기, 부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방법과 형식이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등기는 원칙이요. 부기등기는 뭐다? A거든. 해가 봐요. A외. 법률 규정. 그럼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인다. 맞습니다. 전부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에 하나거든. 그 틀이 뭡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를 지난주에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현관의 의미를 읽어내야 됩니다. 예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 당사,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에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그럼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신청. 2번은 촉탁 등기. 그럼 촉탁 등기 봐봐요. 그러면 촉탁 등기 옆에다 써놔봐요. 맨날. 촉탁 등기는 딱 3개 가지고 자기가 요리해 먹어야 돼요. 맨날 이야기하는 거. 관공서. 그 다음 2번째, 거짓말을 안 해. 등기. 거짓말은 무진장 하는데 안 한다고 해야 돼요. 요번에 다 때려주게 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번에 세금 다 거기 세금 요번에 선거할 때 세금 다 떼먹었잖아요. 그럼 세금, 세금이 자기네 돈인 줄 알아 봐요. 자, 우리는 피땀 흘리게 세금 내는 건데, 피땀 흘리게. 자, 무슨 성이? 등기, 진정성, 보장.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촉탁도 가능하다? 전자 촉탁도 가능. 자, 관공서 촉탁 등기가 나오면 요 3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촉탁 등기마다 주체는 누구죠? 관공서네, 관공서.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면 우리 모든 소리는 진정성에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나. 그러면 관공서는 뭐예요? 등기 신청이 필요한 소리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돼요. 여기 무슨 촉탁이?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언제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열심히 외워요. 봐봐요.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관공서 촉탁제는 출석주의가 면제된다. OX. 전자촉탁이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출석주의가 뭐 된다? 면제된다. 이제 이런 걸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뭐예요? 문제를 못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제 망치 들어야 돼, 이제. 자,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봐봐요. 무슨 등기? 가압류 등기. 어디에서 해? 법원. 이 신청이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어서. 그럼 법원은 특집은 관공서야.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된 거잖아. 하천부지화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연락 가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로 연락이 가든. 그럼 지적소관청 특집은 관공서. 그럼 포락지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체납처분 압류 등기. 어디에서 해? 세무서. 세무서 하니까 툭치니까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종류는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경락. 경락하니까 뭐 생각나요? 법원. 아, 다행이네요. 경락 마사지 생각 안 하니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경락한테 경락 마사지. 이게 실력 많이 붙은 거예요. 경락 법원이네. 특징은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아, 그렇게 빠져나가네. 근데 만약에 법원이라도 뭐만 안 붙으면 이 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라는가. 이 신청이 안 붙으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버려서 뭐예요? 바로 촉탁 등기로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신청지 A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직권해한 등기. 지난번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럼 직권 등기 별표 5개. 자, 별표 3개 해놓고 3개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저번에도 3개 해놨으니까 이번에도 3개 해놓자고요. 그러면 직권 등기 나와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출제가 되는 거야. 자, 직권 등기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전부 이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이번에 이제 4번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 보전 동그라미 쳐봐요. 보전. 미등기 부동산 줄 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법원 줄 쳐놔요. 법원. 뒤에 법원 나오잖아요. 법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줄 거나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자, 요 요건을 갖출 때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칙이 뭐라고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게 원칙이야. 여기 원칙이면 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 지금 해보. 자, 요건이 뭐예요?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원칙입니다. 요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준다는 거. 근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 예외가 딱 하나 있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A입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A적 측면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무슨 건의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여기는 임차권이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이거는 원칙이다, A다. A, 왜? 그럼 봐봐요. 저희가 그러면 올해 선생님 뭐 나올 것 같은데? 보전 등기. 올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제 작년에 다 우려먹어서. 자, 이제 한번 써먹어봐요,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 수학 공식 외웠어요? 자, 한번 외워보자고.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 처분 제한, 원칙. 그럼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A야.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써먹어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그럼 가압류를 분석해 볼까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그러면 이걸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거기에다 가압류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또 이렇게 변형이 되네.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가압류를 걸어주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걸어봅시다. 이제 봐봐요.
아주 쉬워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미등기 부동산은 무슨 법은? 체납자본. 법원이야, 세무서야? 세무서, 탈락이야.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자본 압류등기시,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가 발생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요 요건 올해 출제될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보존등기가 요거예요. 올해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게 몇 개냐? 모두 몇 개이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제한 이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 안에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뭐가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외워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가 그렇게 해준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직권 등기는 원칙이야, 얘야. 왜? 아까 애라고 그랬잖아요. 왜 읽어봐요. 왜?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그래, 법률의 규정해놨어. 이런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이해가 안 돼. 왜 국가가 그렇게 해줘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법률에 물어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숙제해야죠. 그러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알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걸어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봐봐요. 자, 내가 돈을 못 받았어.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갱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가서. 그러면 갱매 개시 결정 등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해주고 갱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으로 가봐요. 변경. 자, 행정구역 변경 줄쳐놔봐요.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변경만 줄쳐놔봐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만 줄쳐놔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거라 해가지고 법률에 규정해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번에 주소 변경 사실이 신청서 예, 맹백 동그라미, 맹백. 소유권 이전 등기 줄쳐놔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줄쳐놔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법률에 뭐라? 직권으로 하거라. 명백하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정입니다. 차고 유류가 줄쳐놔봐요. 차고 유류 잘라봐요.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 등기간 줄쳐놔봐요. 등기간 줄쳐놔봐요. 밑에다가 직권이라고 써봐. 그러면 원시적으로 등기관이 잘못했대. 그러니까 직권 경정 등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말소입니다. 말소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이유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가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가 있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1호, 2호가 절대적 무효야. 1호가 2호가 설사 등기되면 등기관이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를 시켜. 자, 그러면 2번 봐봐요. 2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혼동으로도 연결되고, 자, 봐봐요. 자,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됐는지 봅시다. 다 배운 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자, 설정 앞에 뭐가 붙어서 전세권, 언제나 주등기.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와 말소된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 그렇죠?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냐면 말소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이 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그럼 뭐 봐봐요. 맨날 이 사람이 봐봐요. 요 사람이 죽으면 요게 직권 말소되면 요 말소되면 기분 더럽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당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시시관 등기, 말소. 이제 이것도 우리 뭐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또 해보죠. A가 B한테 가등기 나서 가등기 무슨 버전? 선의 버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처분할 수 있어요? D.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니까 치고 올라가죠. 중간 처분 등기, 죽어. 무슨 말소? 직권 말소가 돼. 전부가 직권 말소 아니에요? 양립 가능과 양립 불가능으로는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자, 수용 동그라미 쳐요. 수용은 무슨 취득? 특징은 원시취득이야. 원시취득. 그러니까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원칙상 무슨 말소? 직권 말소야. 자, 일단은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한매, 어함. 그래서 여기 이것도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봐봐요.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봐. 이제 분석 한번 해봐요. 한매, 어한, 애어한, 형사야, 행사. 애어한이 행사야, 행사. 한매건 형성건이야, 형성건. 형성건이에요. 이건 무슨 건이라고? 형성건.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등기관이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행직. 이렇게 오라고 그랬잖아. 행직. 근데 만약에 한매건 행 나오면 직이야. 근데 만약에 행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읽어봐요. 한매에 의한. 이 말은 뭐다? 한매를 행사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어떻게 오라고? 행직.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성소한 가처분 권리자 신청에서 소유권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등기 출처나요. 당해 가처분.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당해 가처분 등기 출처나요. 당해 가처분 등기. 자, 정신 챙겨야 돼요. 그래서 당해 가처분 당 동그라미. 당 밑에다 직이라고 써. 당해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어떻게? 당직. 나머지는 신청.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분만 닮아요. 이분만 닮으면 돼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변현아야, 변현아. 자, 저런 이름, 여자 이름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장고대하다 여자 이름이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용료는 특이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변현하는 이분 때문에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예요. 봐봐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 봐봐요. 말소 등기에 의한 말소 등기. 세상에서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23년을 공시법 강의하는데,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저번 이제 잘 내공이 쌓인 거야, 이제 완전히. 봐봐요. 근데 이분이 질문이 들어와서 8개월에서 9개월 만에 합격했죠. 야간 수강생이야. 근데 제가 수업 끝나면 1시간 동안 저를 붙잡아 놓고, 선생님 가면 안 돼요. 저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책 가져올 테니까 같이 공부 좀 하다 가세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붙잡혀가지고 제가요. 악착 같아. 그러니까 합격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에서. 근데 여기 이제 A4용지에 가져와서 변현아, 여기 이해가 안 된다고 써봐. 그래서 변현하라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워봐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요. 이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울 게 없는데 그게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야. 인정, 불인정, 불인정. 한번 써봐 그랬더니 썼네.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이건 지금 말소 등기도 배웠고 너는 말소 회복 등기도 배웠어. 그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무슨 등기한다? 말소 회복 등기라.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거기에다 말소만 붙여.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적탁 말소. 그러면 신청 말소 됐으면 회복 등기도 신청, 적탁 말소면 적탁. 그러면 직권이면 뭐다? 직권.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본 등기 시 무슨 말소 됐대? 직권 말소. 직권 말소된 직권 말소를 포인트 잡아야 돼. 중간처분 등기를 본 등기 말소를 통해 뭐 했대? 회복했대. 그러면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됐으니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등기관의 가호에 의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거기까지 잘라봐요. 누가 잘못했대? 등기관. 그럼 거기까지가 무슨 말소야? 직권 말소죠. 그럼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 이제 지역권도 이제 마무리해야 돼. 이제 오늘 이제 50번이야, 50번. 자, 봐봐요. 지역권, 자, 뭐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패닉. 그러면 패닉을 여한다. 그건 무슨지? 여역지. 그것도 외울 필요 눈으로 익혀요. 서비스를 여한다. 받는 도지. 자, 성역지는 뭐다? 서비스를 준다. 줄성자거든. 그래서 주는 도지.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전부가 받아, 일부가 받아. 전부.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의미를 됐습니다. 그러면 요가 뭐예요? 주잖아. 성이 정이야.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죠. 누가 길을 줬어요?
성역지. 그러면 기부야. 그러면 테이크야. 그러면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성역지에서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여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이요. 여역지는 직권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직. 오늘 세 개 다 나왔네. 행직, 여직, 당직.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해버려야 돼, 이제. 그러면 성역지는 뭐라고? 신청. 여역지는 직권. 그러면 이제 여직이라고 써놔요, 밑에다, 직.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잡을 거는, 자, 그러면 추가 공동저당에서 뜻 동그라미 있잖아요. 뜻. 자, 그 다음에 거기 대직권, 자, 익숙해지라고. 대직권, 뜻. 별도 등기, 뜻. 건물만에 관한 뜻이 들어가면 뭐예요? 99.8%는 직권이야. 혹시 출제원이 또 뜻으로 목적을 놓고 뜻은 뭐다? 취지야, 취지. 취지가 지금 법률이 뭐 용어가 정리돼서 뜻으로 다 바뀌었거든. 그래서 뭐야? 뜻 들어가면 뭐다? 99.8%는 뭐다? 직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직권등기. 지금 우리 형님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지금 이거 직권등기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해놓으시라고요. 직권등기란. 자,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등기 찾았어요? 무슨 신청? 가로열고 이의신청이라고 써놔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6개를 훈련을 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등기. 이제 연습 밑에다 크게 써서 이제 연습을 좀 해놔요. 자, 요 6개들이 또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요거 6개. 자유자재로 오늘 자기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전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연습 좀 하고 가야 돼요. 자, 6개. 자,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야 돼. 그냥 이게 외우는 거 말고요. 자, 스무스하게 이제 망치 준비해요. 망치 준비했어요? 망치도 뽕망치예요. 망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다고. 진짜 망치 가지고. 옛날에 그래. 잔인하다고 그래서 누가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뽕망치로 바뀐 겁니다. 또 옛날에 또 누나를 뽑아버린다 그랬더니, 저런 사람 누나를 뽑아버린다 그랬더니 또 선생님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누나를 뽑은 교수님. 근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나를 뽑으면 귀엽긴 하지. 근데 이동희 선생님이 옛날에 누나를 뽑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강생이 반감을 일으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동영이랑 같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거든. 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수강생이 인상 박박 쓰더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 이제 다 쓰셨죠? 우리가 뭐라고 써놨어요? 가처분 툭 쳐요. 법원이네. 일단 법원이라는 단정을 내리고요.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툭 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예요. 자, 가처분 등기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에서 보호해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다? 헌법에서 보호지는 걸 뭐다? 헌법. 읽어봐요. 주거의 자유야. 주거의 자유. 자, 주거 이전의 자유야. 근데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봐봐요. 대학력을 치러 가려면 건물의 인도가 전입신고잖아. 제가 이사를 가버리면 어때요?
대항력의 상용. 제가 이사를 못 가. 헌법에서 주거의 이전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내가 이사 간다고 해서 대항력을 상실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야. 임차권 등기명령하면 제가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헌법상 주거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헌법에서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자 주거의 이전의 자유를 하려는데 그러면 자 법원에다 신청해야 돼? 이의 신청해야 돼? 신청이잖아. 이의 신청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야. 법원에다 신청. 투처 안공사 무슨 등기? 접탁 등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접탁 등기라는 거야. 봐봐요. 우리 헌법상 주거의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하위법률 민법이 깜짝깜짝 그리면 안 되죠. 그걸 해서 보완제도로 나온 게 무슨 제도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임차인은 뭘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거의 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아주 재밌죠? 왜 그런 제도가 나오는지 여기 한번 봐볼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전문. 명령 전본을 내려줬어. 자, 너 법원에서 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전본 줄게. 서류 줘서 야, 너 혼자 가서 등기해 임마. 그러면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이거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형님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읽어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이런 머리에 와닿지가 않거든. 그래서 수강생들은 형님을 떨어뜨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단독 신청이야. 서류를 내려줬잖아. 저한테요.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네가 했마? 네가 해.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또 그러면 우리 공부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자, 계약상 공용 부분 뭐야? 노인정이야. 노인정. 관리사무실이죠.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다 그러면 저 죽어버려 이제. 그러면 노인정 관리사무실은 네 껴낼 게 있어 없어? 없어. 갖고 올고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규약 깔고 마 규약 들고 네가 등기해달라고 그래 마. 그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규약 성능 부분은 표제부라는 거거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거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 뜻. 그래서 형님들을 떨어뜨리려고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직권 등기다. 어때?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정을 하고 나온 애들이야. 얘네들은 작정을 하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여기 뭐가 붙었어? 뜻이죠. 여기 뭐가 붙어서? 이게가 더 중요해. 이가 뜻이가 아니 이가 그러니까 무슨 등기? 명령 등기. 그죠? 이 신청이 붙으면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명령 등기야. 여기 뭐가 붙어서? 없잖아. 뜻 뭐예요? 직권.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서 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뜻이 들어가면 모두 직권 등기라고 처리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 시험법에 한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봐봐. 얘네들을 엄청나게 이제 지문에 출제되려고 애를 쓰는 애들이거든. 요 자체들이. 그러니까 요 자체들이 그러면 봐봐. 맨날 모의고사 보면 나와. 모의고사 나오면 맨날 나오는 거야. 가처분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신청이 하면 몇 조 위반 사유로 각하해? 29조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직권 등기해야 한다. 어때요? X. 임차권 등기 명령, 명령 등기다. 어때? X. 명령을 하게 되면 내 자유도 보장해야 되는데 뭐냐?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뭘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생각하라. 왜 이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생각하라. 주거의 이전의 자유. 몰라요. 몇 사람 민법 선생님들이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헌법상 주거 이전의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계약상 공용본의 뜻의 등기는 단독. 이거는 표제부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 들으면 사실관계는 권리관계에 배틈이 없거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가 붙었다? 명령. 여기는 뜻 뭐다? 직권을. 근데 꼴통이 출제원이 봐봐요. 공시법 모의고사 출제한 꼴통들 봐봐요. 다음 중 직권등기서를 골라라. 대직권 뜻의 등기. 뜻. 그거 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출제를 못 해본 사람이야. 뜻을 빼고 이런 것을 섞어놔야 그래도 모의고사를 뭐다? 제대로 출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뜻이 들어간 무슨 등기? 직권등기라는 거. 그렇게만 딱 정리해주면 돼요.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